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성경영론 4주차 4-3 기대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의 이론은 이 앞전 시간에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대의 이론은 말 그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행동하려는 어떤 경향성의 강도는 어떤 행동하려는 어떤 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 강도, 또 그 행동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 강도는 그 결과에 어떤 매력이 달려 있느냐에 따른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브롬이라는 학자는 이 기대의 이론을 다시 세부적으로 그 행동 결과에 대한 매력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행동에 대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매력은 직무상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에 대해서 그 개인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의 유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매력, 그것이 기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결과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이 기대의 이론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의 이론은 당연히 성과와 보상의 연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업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보상 획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노력해서 한 것이 노력과 성과의 연결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한 수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지각,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노력과 성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과와 보상의 연결이고, 또 노력과 성과의 연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롬의 기대의 이론을 단순화시켜 보면 노력에 대한 성과 기대감,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 그러면 그 노력에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 성과, 보상, 이 세 가지가 동기부여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요소 중 어떤 한 요소가 약해진다면 그만큼 동기부여의 강도도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구성원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또 성과를 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거나 또 성과를 냈는데 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동기부여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다, 주장한 것이 브롬의 기대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 성과를 냈으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세 가지 노력, 성과, 보상이 동기부여의 아주 중요한 3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했는데 성과가 났고, 성과가 났을 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보상이
급여가 올라갔거나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뭐 포상이 있었거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성과가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성과를 냈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브롬의 기대 이론의 단순화된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빅터 브롬은 개인의 동기는 자신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 노력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성과가 있었을 때 보상을 가져다 주리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기대 이론입니다. 인간은 기대가 있다.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또 성과를 냈을 때는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브롬의 기대 이론입니다. 자, 기대 이론이 경영자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기대 이론은 행동 결과, 즉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보상은 어떤 구성원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보상과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그런 보상이 있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는 늘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포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급여가 올라가거나 뭐 보너스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칭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상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경영자는 거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대 이론에서 실무적 경영자에 대한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력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냈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하면 함축된 내용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론은 기대되는 행동을 강조하는데요. 기대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 각 개인의 어떤 기대를 강조하는데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 보상 및 목표 달성의 결과 등에 대해서 개인의 기대가 그 구성원의 노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보상 및 목표 달성의 결과인데요. 노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대가 컸을 때 구성원의 노력은 굉장히 노력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대가 낮았을 때는 노력 수준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를 하게 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인간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겠죠. 에딘 노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하들에게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주고 피드백 해줄 때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했을 때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능하면 두리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일수록 더 좋고
쉽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목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목표가 구체적일 때 동기 유발 효과가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구체적일수록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목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 목표는 시간을 정해주고 아니면 목표 수치를 정량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려울수록 동기부여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더 성취욕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목표의 특성 3가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내용이 정확히 주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4분의 1분기 안에 생산량을 5% 늘려라,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측정 가능한 수치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목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리뭉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량적이고 시간이 주어지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성원과 합의하에 설정한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구성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해야만 구성원들은 효과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는 그래서 정량적이고 정확한 수치라든가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원과 함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목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전적인 목표를 줘라는 건데요. 구성원들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보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강도 높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가 아니면 사람들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줬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도 높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보통 챌린지라고 하죠. 챌린징 골스라고 하는데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개인의 성취욕을 채워주거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직무와 관련된 목표인데요. 목표는 반드시 개인의 통제하에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목표를 줘야 되는데요. 목표는 반드시 개인의 통제하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목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낭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개인의 통제하에서 직무와 연관된 목표를 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효과적인 목표의 특성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조금 정량적인 목표, 수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목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구성원과 합의하에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식상하고 그냥 평범한 목표보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을 때 강도 높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개인의 성취욕을 채워질 수 있고, 또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개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와 연관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직무와 개인 통제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는 내용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3가지가 효과적인 목표 특성 제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모든 목표를 계량화하는 문제, 또 복수 목표들 간의 중요성과 순서의 조정 문제, 또 목표 간 갈등 문제들이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목표에서 중요성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인가, 그 목표 간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또 정량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목표 설정 이론의 조건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성과가 높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극의 정도가 무뎌져서 성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목표 설정 이론에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에 의한 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MBO라 그러죠.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라고 하는데 MBO인데요. MBO는 조직에서 어떤 계획하고 통제하고 전반적 시스템 성과 향상 기법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MBO 대학원의 과정도 있기도 하죠. 그만큼 목표 설정 이론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MBO는 목표에 의한 관리 제도를 MBO라고 하는데, 이 목표에 의한 관리 제도는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평가의 체계적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을 증진하고자 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이 내용 부분은 굉장히 목표에 의한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폭넓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부여 내용 중에서 네틴 노리아 등의 연구자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4가지의 감정적 욕구 충족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이 4가지 감정적 욕구 충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 욕구, 그리고 소속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더 높은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성취 욕구와 소속의 욕구와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와 방어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부여 중에서 성취 욕구가 있는데요. 유무형의 희소한 것을 획득하는 것인데, 유형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경험, 사회적 지위 등을 무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재화도 있지만 무형적인 것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인과 비교하는 어떤 상대적이거나 또 완전히 충족되기는 또 어렵기도 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는 유무형의 희소한 것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했는데, 유형적인 재화도 있지만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형의 것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는 어떤 급여의 보상도 있지만 승진이라든가 지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취 욕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인데요. 개인이나 집단과 유대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소속의 욕구가 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단체, 그과 같이 커다란 공동체와 연결되려는 경향이 있더라. 또한 조직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근무한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내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있죠. 보통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실이다 그러면 대단히 좀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들이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든가, 그래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동기가 향상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1등 부서다 그랬을 때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의 욕구가 있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또 반대의 경우는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무기력감이 들지 않도록 경영자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욕구인데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부터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 그대로 방어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방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할 단체를 만들기,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갖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으로 나타나기도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어 욕구는 어떤 안심과 신뢰를 형성하지만 반대의 경우 공포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지금 4가지 욕구를 여기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니틴 노리아 학자가 하버드 리뷰지에 냈던 요 내용 중에서 성취 욕구, 소속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 이 4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표도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욕구 충족 방법을 정리해 놨는데요. 4가지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기업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에서는
욕구 충족에 맞게 활용되는 수단이 무엇이고 또 가능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욕구와 기본적 수단과 조치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욕구는 성취욕, 결속욕,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의 욕구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수단으로는 성취욕구는 보상 시스템인데요. 성과가 좋은 직원과 나머지 직원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성과와 보상이 확실히 연결돼야 된다. 또 경쟁사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상 시스템이 성취욕을 충족시킨다. 그렇게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속력인데요.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상호 간 의지하고 동료를 조성하고 또 협력하거나 팀워크를 중시하고 우수 관행 공유를 장려하고 이런 것들에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협력이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업무 설계에 수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를 설계하고 또 의미 있는 업무를 설계하고 조직에 대한 기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어의 욕구인데요. 어떤 성과 관리 및 자원 배분 프로세스를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강조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욕구 충족하는 방법은 욕구를 성취욕과 결속욕, 이해하려는 욕구, 방어 욕구 이 내용을 우리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상 시스템을 이용하고 기업 문화를 만들고 업무를 설계하고 성과 관리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조치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상 시스템에서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급여 지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팀워크를 중시하게 만들고 업무를 설계를 하는데 차별되고 중요한 업무를 설계해서 의미 있는 업무를 설계하는 것도 이해하는 욕구를 채우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방어 욕구를 성과 관리에서 하는데 투명성 제고라든가 공정성을 있게 하고 그리고 투명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직원에게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차 감성공용론 4-3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